자리 바꾸셨네? 앞에 여기 계셨다가 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을 거고요. 오시면서 또 프린트 받으셨죠? 예. 일주일 동안에 뭐 복습 엄청나게 하셨겠지. 새벽 2시까지 하셨을 텐데, 우리는 또 하면 일어나면 또 까먹고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지난주에 배우셨던 내용들 이제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첫날 말씀드린 대로 요 교재에 있는 걸 다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험 공부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는 테마라고 주제가 있습니다. 한 50개 정도 되는데, 첫 파트에서 50개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몇 가지만 좀 골라서 좀 계속 가고 있는데, 자, 자료를 보시게 되면 나눠드린 자료, 복습 자료 해가지고 조금 일찍 오셨으면 이제 OX도 한번 풀어보시고 가로놓기도 좀 해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 들어가 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법률행위에서 맨 처음에 이제 목적이라는 걸 보셨고, 목적에서는 이제 확정 가능 적법, 특히 사회적 타당성 파트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제 반사회 질서 행위, 그 다음에 불공정 법률 행위가 있는데 우리가 반사회 질서 행위를 이제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를 보셨죠. 의사표시 법률 행위 파트에서. 자, 의사표시는 이제 비정상적인 거하고 정상적인 걸로 나눠가지고, 비정상적인 거 의사표시 중심으로 이제 보여주셨죠. 비정상적 의사표시 뭐가 있었어요? 안 물어볼 줄 알았지. 뭐가 있었어요? 비정상적 의사표시. 비정상적인 거. 그럼 뭐일 때 정상적이에요? 여러분들 좀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지금? 나라가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상이 있으면 비정상이 있겠죠. 의사표시가 정상이 되려면 두 가지가 갖춰야 된다고 그랬죠. 의사와 표시가 뭐가 되고 일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럼 비정상적이라면 거꾸로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거하고 그 다음에 하자가 있는 거. 그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게 세 가 있다고 그랬어요. 비, 통, 차. 그래, 그런 게 자꾸 기억이 나셔야 된다니까. 자꾸 해보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영어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를 자꾸 쓰다 보니까 자꾸 얘기해보고 써보고 이래야지 이제 책도 읽히고, 책이 읽혀야 문제를 풀지. 우리는 백날 이렇게 열심히 오셔가지고 지금 참 하루도 빠짐없이 오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합격 안 시켜줘요.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제 정답을 맞춰가지고 점수가 나와야지. 그래야지 합격이에요. 그러려면 자꾸 얘기해봐야 돼. 그럼 비정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차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것들이고, 그 중에 이제 통정의 표시 중심으로 제가 테마로 해서 정리해드렸지. 또 그 다음에 하자가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사기, 강박에서 의사 표시한 거. 그래서 비통, 착사강 여기 들어갔죠. 일주일 되면 싹 다 까먹어버리죠. 제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민법이에요, 민법. 또 이제 어떤 경우는 교재도 다른 거 가지고 오세요. 공법 가지고 오시고 막 가지고 오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차근차근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그걸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리를 보여주셨잖아요. 대리. 앞쪽에 민법 총칙에서는 핵심이 되는 게 의사표시하고 대리예요. 그게 제일 좀 어렵기도 하고 양도 많고 그냥 문제도 많이 나오지. 그래서 대리는 이제 지난주에 배우셨던 거니까 테마 2개 정리했지. 크게 유권 대리 쪽하고 무권 대리 쪽으로 나눠서 들어가시는데, 자, 유권 대리는 크게 3가지.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3연관계라고 그러죠. 매번 나오는, 매번. 그 중에 이제 대리권제, 그 내용들에 대한 쭉 보시는데, 우선 대리권의 범위를 보셔야 되겠지. 대리권은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니까, 대리권 있다고 대리인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특히 임의대리권의 범위인데,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당연히 본인의 뭐에 의해서 정해진다? 수권행위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그 수권행위를 정확하게 쓰지 않았을 때 그 수권행위에 해당되냐 안 되냐, 포함되냐 안 되냐, 그 얘기죠. 자,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할 대리권 줬어요. 그럼 이 대리권에는 계약 체결만 할 수 있냐, 대금, 중도금, 잔금도 수령할 수 있는가, 그 문제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요. 매번 나오는 문제고. 자, 2번은 계약 체결 대리인은 계약을 체결만 해야지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이제. 자, 3번은 이제 1번과 비교해서, 요건 단순히 매매계약 체결할 대리권이고, 요거는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이행 다 알아서 하라 그 얘기지.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포괄적 대리권. 그러면 당연히 대금 수령할 수도 있지만 더 나가서 대금 지급기일 연기해 줄 수도 있죠. 자, 4번은 뭐 해제, 처분 이런 얘기 나오면 대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어쨌든 본인이 대리권 주면서 뭐 하라고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 정해진 범위 안에 포함되냐 안 되냐 그 얘기인데 5번은 대리권만 줬지 뭘 하라고 권한을 정했어요? 정하지 않았어요? 정하지 않았을 때 이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거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시라고 권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숨어서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숨어서 하지 말고 어떻게? 보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보이게. 그래 자꾸 외우시라니까. 그 보가 뭐예요? 보존행위. 그래요. 그 현상 유지하는 행위. 그럼 이는 이용하는 행위. 그래. 수익을 내는 거예요. 개는 개량하는 행위. 그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 근데 차이점은 보존행위는 현상 유지이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용이나 개량하는 행위는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낸다 하더라도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의 예금에 대해서 대리권 줬는데 권한을 정하지 않았다. 아무리 제가 주식 규제를 하더라도 본인의 예금 빼가지고 주식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성질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잡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에서 대리권 제한을 보셨지. 자, 범위는 그 안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할 수 있냐 없냐 그 얘기인데 제한은 그 범위 안에 있지만 이런 형태로는 하지 말라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 형태로는 하지 말아라. 자기계약은 부동산 팔아달라고 대리권 줬더니 대리인 지가 사버리는 거죠. 쌍방대리는 한쪽은 부동산 팔아달라는 대리권, 다른 한쪽으로부터는 사달라는 대리권에서 혼자 또 매매계약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아무리 그 범위 안에 있다 하더라도 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냥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마는 거지. 왜? 이거 하면은 누가 피해를 봐요? 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하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본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다시. 그러니까 이거 참담하네. 이거 올 1년도 암담한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이 본인으로서 여러분 부동산을 저보고 잘 팔아달라고 대리권 줬어. 근데 그 부동산을 제가 사면 제가 모든 걸 다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대금이든 뭐든. 그럼 10억짜리를 잘 팔아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사면 10억에 사겠어요? 안 사지. 1,000만 원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피해를 봐요? 여러분이 피해를 보지. 여러분 본인이.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본인 피해 때문에 하지 말란 얘기야. 그럼 뒤집으면 본인이 피해 보더라도 해라 라고 뭘 하면 허락을 하면 되지. 그래서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돼요. 이런 거 문제도 풀어보셨잖아. 그 다음에 허락 없더라도 채무 이행은 할 수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는 보실 건 없어요. 이게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또 대리인이 여러 사람이다 그러면 뒤는 각자 대리, 공동 대리. 각자. 그러니까 이렇게 괄호 속에 있는 거 조심하시라고요. 항상 요거하고 요걸 가지고 문제를 내니까 각자인데 공동으로 바꿔놓는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제가 가로쳐놓고 해서 포인트예요. 그 문장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이 소멸하는 거죠. 그것도 자주 나오는데. 자, 대리권이 어떻게 해야지 소멸되느냐 그런 얘기인데 법정 대리권이든 임의 대리권이든 공통적인 소멸 사유가 있어요. 자, 일단 본인 사망하면 대리할 일이 없겠죠. 그러면서 본인에 대한 것은 요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전부 대리인에 대한 거예요. 자, 대리인 역시 뭐하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하지 그 대리권이 대리인의 상속인한테 상속되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한번 문제 나왔고 또 멀쩡했던 대리인이 자, 뭐 개시당했어요? 성년후견 개시야. 한정후견 개시는 아니에요. 조금 뭐한 얘기지만 모래꽃을 3개 이상은 좀 꽂고 다녀야 돼. 2개 정도 꽂아서는 안 된다. 그거 많이 이제 장난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리인 파산당했을 때. 그래서 대사성파라고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죠. 자, 이런 것들은 법정 대리권이든 임의 대리권이든 다 소멸되는데
임의 대리권에만 소멸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특이하게. 자, 그러면 일단 외운 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성이 임씨야. 누구요, 이름이? 임, 종, 그렇지, 철. 그리고 여기는 종료. 그 다음에 여기는 철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쓰지를 않더라도 이건 주관식 시험에서 이제 여기 써봐라 그 얘기고, 우리는 객관식이니까 이런 걸 써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얘기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임의 대리권이 나와야지. 법정 대리권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냥 임, 종, 철 해서 이렇게 연결시켜주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리권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상대방하고 이제 법률행위 해줘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대리행위라고 그러는데, 대리인이 법률행위 한다고 해서 다 대리행위가 되는 건 아니고, 대리행위 하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요? 현명을 하라고 그랬죠. 현명. 뭐 위임장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계약서에다가 뭐 누구의 대리인 누구 이렇게 뭐 쓰든지 현명을 해야 이게 대리행위가 돼서 그 효과가 본인한테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명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대리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유권 대리도 아니고 무권 대리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좀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요거와 이제 요거 같이 연결해서. 물론 2, 3, 4, 5 다 정리를 하셔야 되지만, 대리행위도 법률행위다 보니까 요게 무효나 취소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럼 무효가 취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즉 요게 비진의 표시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허위 표시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착오, 사기 강박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뭐 악이냐 과실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사람은 대리인 본인. 누구 기준 판단한다고 했어요? 대리인 표준으로 판단하라고 그랬죠. 왜? 행위를 누가 하니까? 대리인.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짐을 많이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자, 본인은 착오를 했는데 대리인이 착오를 하지 않았어요. 그 나중에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착오가 아니죠. 그럼 항상 이 문장에는 누구하고 누굴 다 집어넣을까요? 대리인하고 본인을 다 집어넣겠지. 그럼 누구만 보고 판단하셔야 돼? 그럼요. 하란 대로만 하시면 돼. 아직까지 제가 보니까는 민간인의 때가 안 벗겨 있어. 지금 그냥 그동안 살았던 생각 그대로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계속 이제 얘기할 텐데, 그러면 순간적으로 가서 틀린 거 찍고 나온다고요. 내 생각 그러면 안 돼요. 오실 때 다 자기 생각을 다 빼라고 그랬다고. 법에서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무리 뭐가 나온다 하더라도 얘만 보고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본인은 사기를 당했고 대리인은 사기당하지 않았어요. 이거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본인은 사기를 당했고 대리인은 사기를 당하지 않았어요. 자, 이거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아니, 대리인 사기 안 당했다니까. 본인 사기 당했다 그거에 현혹되지 마시라니까. 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래. 누구만 보고 판단하시라고? 그래요. 법은 그래서 단순하고 편해요. 여러분이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란 대로만 해. 근데 쭉 보니까 고집들이 좀 세신 것 같아. 하란 대로 안 해. 하란 대로 안 한다니까. 자기 고집만 가지고 해. 아니,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그래서 법 공부는 고집 세신 분들이 힘들어요. 시험 공부는. 앞으로 계속 얘기가 나올 거예요. 오늘 또 어제도 다른 데 가가지고 다 그런 거 해봤어요. 안 바뀌어. 쉽게 안 바뀌어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해드려야지, 안 그러면 시험 볼 때까지 안 바뀝니다. 그리고 공부만 죽으라고 열심히 한다고 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뭐하니? 점수가 안 나오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판례가 이거예요. 자, 이중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중매매 반사회적 행위가 돼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적극가담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 읽어보니까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에 적극가담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본인은, 그러니까 항상 대리인하고 본인을 써준다니까. 자, 그러한 사정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그러면 이건 본다 보지 않는다, 안 봐야 된다니까.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그럼 적극가담을 누가 했어요? 대리인. 그럼 당연히 이것은 본인이 알든 모르든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해야지. 몰랐으니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요. 그리고 공부하신 분은 본인이 몰랐는데 모르는 사람이 어쩌고 뭐 이렇게 하고서 막 혼자 생각한다고. 혼자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법에서 하란 대로만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하는 대리인은 꼭 행인력자야 되냐 그런 얘기인데, 법률행위는 하지만 그 법률행위에 따르는 효과를 받는 사람은 아니죠. 즉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행인력자임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래. 즉 미성년자가 남의 대리인으로서 부모 동의받지 않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본인이 얘 미성년자니까 그 계약 취소하랍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이것도 자주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대리인이 보셨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효과는 전부 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누구한테 속한다? 본인이에요, 본인. 그래서 이런 얘기나 특히 이런 얘기 나오면 본인에 대한 걸 해야지 대리인한테 돌려달라, 대리인한테 손해배상해달라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삼명관계,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를 보셨어요. 자, 그렇게 보고 이제 우리가 무권대리로 와서, 무권대리는 크게 두 가지, 협의의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로 나눠진다고 그랬고요. 표현대리는 설명만 해드렸어요. 기억나실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근데 표현대리는 너무 어려워요. 지금 보실 수가 없어. 하지만 협의의 무권대리는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야. 어려운 파트는 아닌데 매번 나와요. 그럼 이런 거 잡아야지. 그럼 협의의 무권대리는 말 그대로 대리권도 없으면서 지가 대리인 척하면서 남의 부동산을 팔아버린 거죠. 자, 그 무권대리 행위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것도 똑같아요. 항상 공부를 하실 때는 체계를 잡으시라고 그래서 체계는 목차라고요. 그럼 이것도 항상 대리는 삼명관계, 본인, 대리인, 그 다음에 상대방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부터 나오고 상대방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무권대리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권대리인 한 법률행위는 현명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했으니까 무권대리인 거예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대리권이 없다니까. 지가 대리라고 하면서 했다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제가 여러분의 대리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부동산을 지금 팔았다니까. 현명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니까. 여러분의 대리라고 하면서 했다니까. 이미 다 끝나갔어. 이제 지나갔어. 그 얘기는.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대리권 준 바가 없어. 이게 무권대리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얘기지. 그럼 여러분이 본인이 제가 한 계약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효력이 없다고 그래. 효력이 없는 것을 우리가 무효라고 그래요. 다만, 자, 이제 나중에 무효 쪽에서 배우시겠지만, 자, 일단은 무효지만 여러분이 보니까는 괜찮게 팔았네? 그럼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 추인할 수 있지. 그럼 추인하면 이 무효가 유효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 무효는 무효로 확정됐나요? 아직은 확정이 안 됐나요? 확정이 안 됐지. 그럼 유효가 될 여지가 있죠? 그럼 그런 걸 단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유동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요. 그렇게 단어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말 배우시는 거야. 법률 용어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조문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그럼 뒤집으면 본인이 뭐 하면?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일단은 무효라는 얘기지. 그런 걸 우리가 유동적이라 한다. 자, 이래 놓고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추인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어요? 추인, 거절도 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추인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추인의 뜻은 아시죠? 추인의 뜻. 나중에 뭐 한다? 인정하겠다. 인정하겠다. 그럼 이것도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중에 이제 단독행위입니다.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이 제가 대리권도 없으면서 여러분 부동산 판 계약을 인정하겠다는 얘기니까 의사표시하는 거죠. 근데 합의에 의해서 한다, 일방적으로 하면 된다. 일방적으로 그걸 잘 생각하면서 들어가시라고. 자, 그러면서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이 문제겠죠. 누구한테? 자, 추인의 상대방은 아무나한테 해도 돼요. 계약한 상대방한테 해도 되고, 그 사람하고 이미 거래한 사람한테도 해도 되고, 무권대리인한테 해도 되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걔한테는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문제는 본인의 추인은 본인이 일방적으로 무효인 이 무권대리 행위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유효로 바꾸는 거죠. 누가 알아야 될까? 상대방이 알아야지. 계약 상대방이. 그래서 얘한테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애들한테 했으면은, 자, 즉 상대방한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추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을 때는 본인은 상대방에 대해서 추인 효과를 주장하지 못하겠지. 그건 당연한 얘기죠. 외울 일도 아니고.
자, 동그라미 2번 들어가면 추인의 방법입니다. 자, 그럼 추인도 하나의 의사표시라고 그랬어요. 법률행위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 중개사 시험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는 하는 방법이 뭐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깊이 들어가면 어떤 게 묵시적 추인에 해당되냐 안 되냐는 이제 나눠봐야 됩니다. 근데 묵시적으로도 다 할 수 있어요. 또 추인을 하려면 일방적으로 무효인 계약을 유효화시키기 때문에 상대방도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럼 상대방이 계약한 거 그대로 추인해야지. 본인이 지가 유리한 일부만 추인한다거니 내용을 변경하면서 추인하게 되면 상대방이 피해를 보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효가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계약한 그대로 추인을 했습니다. 그럼 무효가 유효로 바뀌는데 그 추인의 효과는 계약 시에 추인한 때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죠. 그냥 이렇게 나왔는데 맞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제가 지금 이렇게 정리해 드린 거 잘 잡으시라고요. 그래서 자꾸 가지고 다니시면서 괄호치게 하면서 그냥 한번 해놓고 던져버리더라고. 그러지 말라고요. 계속 보시는 거야.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미친 듯이 반복적으로 계속 보셔야 돼. 자, 추인 거절권 뭐 별건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추인하고 똑같은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요거죠. 자, 본인은 추인도 할 수 있고 추인 거절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추인이나 추인 거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망했어요. 근데 이 무권 대리인이 그 사람의 자식놈이 그런 짓을 했다고. 그럼 그대로 그 본인의 법적 지위가 무권 대리인 자식한테 상속이 되겠죠. 자, 그때 무권 대리인이 아버지 부동산일 때는 그냥 대리인 척하고 팔았는데 돌아가셔서 그대로 자기한테 상속이 됐단 말이에요. 이 판결이 좀 후회스러워서 나 추인 거절해서 무효화시키겠다 할 수 있는가 그 문제죠. 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살면서 이랬다 저랬다 해요 안 해요? 많이 하지. 그러면 안 돼요. 법은 민법은. 그 상대방은 그러면 이걸 믿었다 저걸 믿었다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자, 그렇고. 자, 이제 상대방에 대한 효과 들어갑니다. 이제 계약 무권 대리라고 계약한 상대방이에요. 자, 이 사람은 얘가 대리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리권이 없더라고. 그럼 이 사람도 두 가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일단은 본인은 이 계약에 대해서 추인도 할 수 있고 추인 거절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차피 샀으니까 본인 보고 추인할 거요 말 거요라고 독촉은 할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 해요? 최고라고 그래요. 독촉, 재촉하는 거. 문제는 악의의 상대방이 최고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죠. 즉 계약할 때부터 이미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샀다는 얘기죠. 자, 최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이건 재촉만 하는 거니까 어차피 샀으니까 하면서 본인한테 최고할 거요 말 거요 최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추인할 거요 말 거요 최고를 했는데 본인이 상당 기간 내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면 자, 여기 결과는 우리 중개사 시험 범위는 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긍정, 부정. 부정이에요. 추인한 것 아니고 추인 거절한 것 이쪽으로 와야죠. 자, 요것도 잘 기억하세요. 요거 자체가 아니라 항상 이런 구조라면 부정으로 끝난다. 자, 그 다음에 아예 상대방이 그 계약 나 그만둘란다. 철회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가 뻔히 무권 대리인 줄 알면서 사놓고 나 그만둘란다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을 가장 많이 문제 이쪽에서는 낸다고 그랬죠. 악의 상대방은 최고는 할 수 있지만 철회는 할 수 없어요. 철회를 하면 유동적인 무효인 무권 대리인가 확정적 무효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철회한 이후에는 본인은 아무리 추인하고 싶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과 상대방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무권 대리인, 대리권도 없으면서 남의 대리인 척하고 남의 부동산을 팔아버렸어. 자, 그 사람은 본인에 대해서도 책임지지만 그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여기서는 누구에 대한 책임? 상대방에 대한 책임. 자, 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조건 무권 대리 행위했다고 해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돼요. 자, 네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본인 추인은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런 거 큰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또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을 증명하지 못해야 돼요. 대리권이 존재하는 걸 증명한다면 그건 유권대리니까 무권대리인이 책임질 이유가 없겠죠. 자, 요 두 가지는 기본으로 갖춰야 되지만, 자, 요 두 가지 외에 요 두 가지를 더 갖춰야 되는데, 무권대리인은 무슨 능력자여야 돼요? 행위 능력자예요. 여기는 즉 제한 능력자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겁도 없이 지가 대리인도 아니면서 대리인 척하면서 남의 부동산 팔아버렸어요.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않았어. 대리권 존재를 증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방은 그 미성년자인 무권대리인한테 책임져라 청구할 수는 없어요. 행위능력자가 됩니다. 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상대방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상대방은 얘가 무권대리라는 거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선이면서 무과실해야 돼요. 자, 뒤집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역시 무권대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진다,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주의해서 보시고. 그럼 이런 게 다 갖춰졌다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일단 성질은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이 요건만 갖춰졌으면. 원래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지는데, 이때는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걸 한마디로 무슨 책임이라고 그래요? 무과실 책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판례가 있는데, 무권대리인이 과실 없이 자기도 제3자한테 속아서 소유자도 아닌 사람이 소유자인 척하고 자기한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줬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도 대리인 줄 알고 팔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제3자가 소유자 아니더라. 자, 이렇게 제3자의 기망 등 위법 확률이 야기됐다 하더라도, 자,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진다.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책임의 내용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네가 대리권도 없으면서 남의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을 이행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인데, 자, 둘 중에 하나를 누군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선택은 지가 상대방이 됐어요. 자,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걸 몇 번씩 보셔가지고, 물론 더 깊이 있는 얘기도 있지만은 가장 자주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니까 아예 여러분들이 연습장에다가 눈 감고 한번 쭉 한번 써볼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야, 그걸 어떻게 하니? 아이, 학교 다닐 때 다 해보셨잖아. 학교 날라다니시던 분들이 왜 이렇게 공인중개사 공부만 하면 그래? 다 연습장에 몇 번씩 써보시고 다 하셨지. 그렇게 하셔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주에 배우셨던 것 중에 중요한 거 테마 두 가지를 정리를 해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같이 하니까? 네, 그래요. 얼마나 좋아, 같이 하는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100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의사표시 끝냈고 대리도 끝냈어. 이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얼추얼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도 두 문제가 나와요. 보통 무효한 문제, 취소한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올해는 35회 때는 특이하게 취소만 두 문제가 나왔어요. 무효는 안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그건 특이한 상황이고, 무효 하나, 취소 하나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근데 이 무효하고 취소는 이미 우리가 쭉 공부하면서 다 배우셨을까, 안 배우셨을까? 다 배우고 왔지. 어떤 게 무효 사유고 어떤 게 취소 사유인지를 쭉 배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깊이 안 들어갑니다. 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앞쪽의 것을 다 배우셔야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앞쪽 걸 띄엄띄엄 지금 중요한 것만 보고 왔으니까 그냥 배웠던 것 중심으로 그냥 복습하시는 거예요, 다시. 자, 무효의 의의 다 얘기했죠. 무효는 누가 무효라고 주장해야 무효다. 그냥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다.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 그러면서 무효니 취소니 이런 얘기는, 자, 법률행위가 무효라면 법률행위가 성립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무효다 그러면은 법률행위가 성립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누가 그래 또? 어디서 또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단계를 딱 정확하게 잡으셔야 된다니까. 무효니 취소니 유효니 이런 얘기는 전제 조건으로 법률행위가 성립되고 난 다음 문제라고 그랬지. 아이, 장가가고 시집을 가야 애를 낳든지 말든지 하는 거 아니야. 애를 낳냐 안 낳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는
시험을 뭐 해야? 봐야 합격, 불합격을 얘기하는 거지. 꼼꼼하게 따지세요. 대충대충 들어가지 마시라니까. 아니, 제 얘기가 나중에 합격하면 이제 정말 저 얘기가 맞구나 그럴 거야. 시험 보면. 근데 저도 이렇게 안 하고 싶어. 그냥 대충대충 뭐 얘기하고 가불병하고 쑥쑥 하면 여러분들이 알았죠? 그럼 엄마 다 알았다고 그래. 예. 그럼 뭐해? 시험 보면은 맨날 점수는 몇 점 나왔어요? 그러면 밝힐 수가 없다고. 맨날 그래, 밝힐 수가 없다고. 그놈의 밝힐 수 없는 점수를 한번 밝혀봐, 자랑스럽게. 이번에 80점 나왔어, 100점 나왔어. 얘기해야지. 맨날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공부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시험에 맞춰서, 우리는 시험 공부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온지를 맞춰가지고 공부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쪽에서 법률행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법률행위는 성립됐느냐 안 됐느냐를 따지고 성립된 것 중에서 유효냐 무효냐 취소를 따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요컨대 여기에. 자, 법률행위가 뭐 되지 않았다면, 성립되지 않았다면 뭐 일부 무효니 무효행위 전환이니 무효행위 추인, 뭐 무효 얘기는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적용된다 그러면 틀리다고 이게. 자, 또 무효는 주장할 사람만 주장한다.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이것도 조심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 생각해가지고 얘는 안 될 것 같은데 하지 마시라고. 자, 취소의를 같이 집어넣었는데 뭐 나왔으니까 얘기합시다. 취소는 일단 그 법률행위가 뭔가 문제는 있는 거죠. 문제는 있지만 뭐 유효지. 유효인 걸 누군가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라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유효를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그럼 이건 뭐 가진 사람만, 취소권 가진 사람만 취소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효에서 배울 거와 취소에서 배울 게 이제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무효는 누가 무효권 가지고 있느냐, 누가 무효 주장할 수 있느냐, 이런 거, 그런 거 배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미 끝났으니까. 근데 여기는 누가 취소권 가지고 있고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이걸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배워야죠 당연히. 응? 어려운가요? 안 어렵죠? 이거 어렵다고 그러시면은 조금 좀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렵다고 그러면 계속 머릿속에서 본인 생각이 계속 있다는 거죠. 왜? 여러분들은 무효하고 취소하고 해제하고 뭐 이런 것들을 구별하면서 살았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걸 지금 구별해 드리는 거라니까. 그럼 무효는 이렇다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취소는 유효인 법률행위를 누군가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급은 소급이니까 소멸이라고 그랬지만 결국 효력을 없애버리는 거니까 무효화시키는 거라니까요. 그럼 그런 걸 아무나 가서 취소한다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누가 취소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취소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지. 취소권자. 그냥 재밌게나 하고 갔으면 좋겠다. 힘들다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알았죠 하면서. 그럼 저도 뭐 쉽고 그냥 슬슬 웃으면서 그러면서 하면 좋은데, 근데 여러분이 너무 억울하잖아. 1년 동안 이렇게 다니셔가지고 시험 봤는데 안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무효하고 취소를 비교했는데 누구든지 무효는 주장할 수 있어. 하지만 특정인만 취소 주장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뤄지고 취소하기 전에는 일단 유효로 본다. 또 차이점이, 무효인 법률행위는 10년, 20년 지나서 누구도 무효라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효로 바뀌느냐? 안 바뀌어요. 그냥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더라도 계속 무효예요 이게. 근데 취소는 유효인 것을 누군가 취소를 해야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럼 취소를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나요? 안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는데 얘가 그냥 평생 아무 때나 취소한다고 그러면은 또 상대방, 항상 민법은 상대방도 고려를 해줘야 되지. 상대방은 그럼 그놈이 언제 취소할지 백날 그놈 눈치만 보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요 취소권 가진 사람이 일정 기간 내 취소권 행사해서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해놔야지. 그래서 이걸 제척기간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걸 배우신다고. 이건 이제 3년하고 10년인데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인데 요 기간 내에 취소를 해야지. 요 기간이 경과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취소권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그 이유는 취소할 수 없어. 그러면 그대로 이제 유효가 돼버리는 거겠지.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배우시는 거야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법에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내가 이런 걸 모르고 했는데 그래 알았어 하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편해진다니까. 근데 자꾸 거부하려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적용 사유라기보다도 사유죠. 사유. 민법상 사유. 이것도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지금 고민된다. 물어보면 분명히 여러분하고 제가 또 싸울 거고, 안 물어보고 들어가면 그냥 재밌게 넘어가는 건데.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는 제가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물어봐? 진짜로? 진짜로? 표정들은 아닌데. 자, 나라 이름 표정 짓게 없게요. 다 배웠단 말이야. 다 앞쪽에서. 우리가 법률행위를 공부하시는데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있어야 되고요? 당사자,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의사표시 하면서 효력이 발생되려면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법률행위했을 때,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률행위했을 때, 없는 사람이 비정상적인 것을 우리가 계속 배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률행위했을 때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래요? 의사무능력자, 2살, 3살짜리 아니 많지 않은 사람들, 얘네들이 법률행위했으면 우리가 뭘로 배웠어요? 무효라고 배우셨지. 근데 행위능력이 없는 자들, 즉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나요? 제한능력자, 미성년자가 아까 얘기했던 그 한정치단자, 즉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이런 사람들이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했을 때는 그건 무효는 아니고 뭐라고? 취소할 수 있는 걸로 배우셨지. 그래서 제가 앞쪽에서 큰 목차를 잘 잡으면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목적은 어떻게 해야지만 효력이 있냐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그걸 갖추지 못했을 때, 특히 이제 확정은 큰 문제였고 가능에서는 그러면 불가능한 때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불가능한 것을 하나의 단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불능. 불능은 무슨 불능과 무슨 불능 나눠가지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나눴잖아요. 그래. 맨 민법 공법 공부하시고 뭐 학개론 공부하시느라고 그냥 민법은 보지도 않았구만. 제가 첫날 얘기한 것을 잘 기억하시라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1차가 어느 정도 되셔야 2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2차 과목이 재밌기는 왜 약간 실무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세금 얘기하고 뭐하고 하면. 근데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순서가.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은 얘기를 안 해요. 그냥 큰 틀만 좀 말씀드린다고. 자, 그러면 원시적 불능인 경우는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라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적법은 법을 위반하면 안 돼. 근데 그 법은 두 가지, 임의법규와 강행법규, 즉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으로 나눠진다. 그거 배우셨지? 그럼 임의규정은 말 그대로 법이지만 그대로 따라야 된다, 위반해도 된다. 위반해도 되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법은 무슨 규정? 강규정에 위반한 거. 자,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는 사회적 타당성을 갖춘 거, 갖추지 못한 거. 갖추지 못했을 때 그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103조에 뭐 반사실상 행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 배웠지만 불공정한 법률행위, 다 무효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의사표시로 들어오죠. 아까 얘기했어요. 의사표시 정상적인 거, 비정상적인 거. 그래, 법률행위 다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것만 배운다니까. 앞쪽에서는 그걸 머릿속에 담고 들어가시라니까. 정상적인 거 안 배워요. 그럼 비정상적인 게 비통, 착사, 강이 있다고 하면서 결론은 제가 다 말씀드리고 통정의 표시는 좀 자세히 말씀드렸지. 그럼 여기서 무효에 해당되는 것은 뭐하고 뭐예요? 비하고 통이지. 물론 비제의 표시는 원칙은 유효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통정의 표시 그대로 무효가 되고, 이건 조건인 얘기니까 뒤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1번부터 8번까지 앞쪽에서 다 얘기가 됐던 거지. 뭐 확정은 뭐 무시하셔도 되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확인하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겁난다. 겁나 확인하기가. 다 무효인데 이 중에서는 무효를 가지고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게 있고, 무효를 가지고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제 맨날 시험 문제 이제 제3자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요 1번부터 8번 중에서 선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무효도 있고 없는 무효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밑에서 보시면 있는 것을 절대적 무효라고 그러고 없는 것을 상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 1번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힌트를 드릴게.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1번부터 8번 사이에서. 그렇지, 비통이지. 의사표시에서 나오는 무효 취소는 다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정리를 해놔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게 되면은 무효대 다 외워야 된다니까. 의사표시에서 나오는 무효 취소는 요거 놈하고 요 놈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들만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그럼 나머지는 다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야 되겠지. 뭐 쓸 것도 없어요. 그 밑에 101페이지. 자, 이제 제2절에 법률행위 무효가 나오는데, 거기 무효의 종류에서 1번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나눠지죠. 자, 그 중에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라고 해서 이것도 법률행위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거기서 쭉 나와 있잖아요. 의사 무능력자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의 반사회적 법률 쭉 나와 있죠. 이 얘기를 여기까지를 얘기하잖아요. 여기까지를. 근데 괄호 2번에 상대적 무효 해가지고 법률행위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지만 선이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무효를 말한다. 그럼 당연히 이 두 얘기를 얘기하겠지. 그 두 번째 줄에 자, 비진입 표시하고 통정원 표시에 속한다.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구별하지 못하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온 무효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가면서 나가야지. 그래서 지난주에 정리해드렸던 법률행위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그거에서부터 법률행위가 출발이 된다니까.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 지지난주 뭘 했는지 어찌 알아. 그죠? 네. 나중에 또 해요. 오늘로서 끝나는 건 아니니까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뭐. 거봐, 사이 안 좋아진다고 그랬잖아 제가. 그러니까 자꾸 안 물어보고 싶어. 이렇게 확인 안 하고 싶고 그냥 그러죠 하고서. 자, 이제 취소는 외우세요. 재착 사 강해. 취소사유. 요것만 취소사유예요. 요것만. 그럼 당연히 여기도 의사표시가 문제가 돼서 취소할 수 있는 게 요거잖아. 요거. 그러니까 요것만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 그럼 제한능력자일 이유로 취소했을 때는 선이든 악이든 뭐든 다 주장 대항할 수가 있어요. 찾아올 수가 있다고. 크게 공부하세요. 그 틀 가지고 공부하셔야지. 하나 하다 보면 이제 막 배운 게 많아가지고 머릿속에서 다 섞여버려. 섞이다가 어떻게 결론은 없어져 버려서 문제 풀 수가 없어. 여러분들 같은 분들을 제가 25년 동안 겪었다니까. 공부하신 분들이 똑같아요. 똑같아 상황이. 어찌 그렇게 똑같은지 한치도 다름이 없더라고. 그래서 고민하시는 거,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뭐 하시는 거, 뭐 하는 게 비슷해. 다 비슷해. 그걸 잘 제가 알고서 지금 잡아드리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무효 취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효 따로 보시고 이제 취소 따로 보시는 건데, 크게 이쪽에서 다 얘기가 됐으니까 보실 것만 볼게요. 자,
뭐 전부 무효하고 여기 이제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는 얘기했고, 이제 무효 종류를 구별하는 거예요. 전부 무효하고 일부 무효가 있는데 이건 뭐 큰 의미 없고요. 무효 중에서는 또 확정적 무효하고 유동적 무효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뜻도 보세요. 이건 무효로 뭐 됐다는 거예요? 확정. 그럼 이건 유효가 될 여지가 없다는 얘기고, 이건 무효지만 유동적이라는 얘기는 뭔가 갖추면 유효가 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무효 중에서는 또 이런 무효도 있고 이런 무효도 있단 말이에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 무효는 뭐냐면 확정적 무효예요. 그래서 그 페이지에 101페이지에 나와 있는 무효 사유 적용 사례에서 1번부터 해서 뭐 8번, 9번까지 나와 있죠. 예, 요것들은 전부 다 무슨 무효냐면 확정적 무효예요. 확정적 무효. 그럼 유동적 무효가 예외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유동적 무효를 하나의 테마로 해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냥 개념만 살짝 잡고 들어가시는데, 아까 유동적 무효가 살짝 얘기했죠. 무건대리 행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건대리 행위가 유동적 무효지. 일단 무효지만 본인이 뭘 하면, 출하면 유효가 되니까. 근데 그것은 대리 쪽에서 나오니까 안 나오고, 이쪽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이제 2차 과목에 중개사법 보시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제도라는 걸 배우시게 돼요. 근데 그거 안 배우더라도 살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다 이런 것은 들어본 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지. 그러면 국가에서 어느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놨다는 것은 그 지역에 투기 우려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계약을 할 때는, 자, 원래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예요, 공산주의예요? 그럼 당연히 계약할 때 국가가 개입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가격을 얼마를 하든 금방 사서 금방 팔든 뭐 하든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투기 우려가 생기죠. 그래서 일정한 지역을 잡아가지고선 그때는 계약하기 전에 관청에 뭘 받으라고? 허가를 받으라고. 관청에서 그 계약 관계를 조사하겠다는 얘기예요. 개입을 하겠다는 얘기지. 자, 이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원래 이 계약이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관청에 뭘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당사자들이 계약을 했을 때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계약은 뭐지만? 무효지만 무효로 확정된 게 아니지. 나중에 뭐 받으면 돼? 허가 받으면 유효가 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무슨 무효를 한다? 유동적 무효. 그래서 유동적 무효는 토지거래가 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계약한 것을 문제내요. 근데 여기는 그 교재 보신 것처럼 판례가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낼 게 많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보실 건 아니라고요. 그냥 의미만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유동적 무효는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쭉 넘어갑니다. 엄청나게 많죠. 자, 일부 무효도 넘어가시고, 그 다음, 일부 무효 간단하게만 볼까요? 뭐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는데, 자, 106페이지에. 그냥 법조문 가지고 가끔 질문 내요. 이게 정답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선에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이 배가 고파서 빵을 어디 하나 있어가지고 빵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빵의 한쪽이 곰팡이가 슬어가지고 이렇게 곰팡이에서 썩었어요. 여러분 이 빵을 드시나요? 그냥 다 버리시나요? 에? 다 버려야 되겠죠? 예. 그게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면 그 부분만 무효, 전부 무효. 전부 무효로 본다고. 그런데 어떤 분은 요만큼 도려내고 요거 먹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게 뒤에요.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로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주로 이제 앞쪽을 이제 지문을 조금 많이 냅니다. 법률행위 일부 무효는 일부 무효다. 맞아, 틀려? 법률행위 일부 무효는 그 부분만 무효다. 맞아, 틀려? 아니, 틀리다니까요. 전부 무효로 본다니까. 이제 끝나서. 뭐 이렇게 늦어. 우리 언니들 많이 늦네. 예. 이게 객관식은요, 특히 법은 또 이게 조금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순발력 있고 눈치도 있고 센스도 좀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빨리빨리 착해가지고 5개 중에서 골라내지.
그 연습을 자꾸 이제 하셔야 돼. 지금 그래서 지금 빵 얘기 해드렸잖아. 빵에서 일부가 곰팡이 쓸면은 거의 대부분 다 그냥 버리잖아. 그래서 일부 무효는 뭐라고? 전부 무효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거야. 왜? 이거 자체를 법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려우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부분만 떼가지고 일부만 먹을 수도 있다. 이게 뒤쪽이라니까. 됐죠? 네. 막 미치겠죠. 법 없어서 살다가 갑자기 법을 공부하려니까 막 민법 그렇지, 막 공법 가서 뭐 이상한 얘기 했었고, 등기는 또 어째 막 지적 같은 거. 그래 뭐 가만히 보면 참 여러분들 안 됐기도 하고 또 좀 그래. 근데 웃자 이제 고식에 발을 들여놨으니. 자, 무효행위 뭐라고요? 추인. 그러면 무효인 행위를 추인한다는 얘기는 인정하겠다는 얘기겠죠? 예. 그럼 이것도 자 가장 앞쪽에서는 유동적 무효 빼고는 요게 정답으로 많이 나와요. 여기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 하지만 지금 또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다른 거하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거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자, 무효인 행위라는 것은 일단 법률 행위를 했는데 그 법률 행위가 무효란 얘기인데 제가 추인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추인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추인은 그 전에 법률 행위를 나중에 인정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그 전에 법률 행위는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이라고 해요. 비정상이니까 추인 얘기가 나오지. 정상인 걸 추인한 얘기가 나오지 않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비정상 법률 행위를 했다가 그걸 나중에 추인하려면 추인한 사람이 이 법률 행위가 비정상이라는 것을 뭐하고? 알고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알고. 그러니까 본인이 무건대리 행위를 추인한다 하더라도 아까는 안 나왔지만 당연히 본인 입장에서 그게 무건대리라는 것을 뭐하고? 알고서 추인해야 돼요. 그럼 여기는 무효행위의 추인이니까 비정상을 무효로 바꾸면 되겠죠. 그럼 무효행위 추인도 그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추인한 사람이 뭐임을? 무효임을 알고서 해줘야 된다니까요. 자, 2번에 그런 얘기가 나오네. 그러니까 원리가 다 똑같아요. 추인은 알고 해야 돼요. 자, 하나 설명했고, 두 번째는 요건 이제 시험 지문에 자주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앞쪽에서 법률행위 무효 사유는 하나다, 여러 개다. 아까 박스 안에서 여러 개 봤잖아. 지금 뭐 7, 8개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무효인 법률행위를 다 추인할 수 있는가? 그 문제예요. 아니에요. 무효라 하더라도 추인할 수 있는 게 있고 추인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없고 하고 똑같아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만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만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 아까 얘기했잖아. 한 5분 전에. 비통해요. 그래. 그러니까 거기다 지문에서 반사회적 행위 무효를 알고서 추인할 수 있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요. 강행규정 위반 무효를 어쩌고저쩌고 추인할 수 안 돼요. 이런 것은. 비통만 된다고. 그러니까 그 틀을 잡아놓으면 뒤가 쉬워진다니까. 그래서 앞쪽에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거야. 그런 게 여기 나와 있네. 무효행위가 추인 가능한 법률행위에 대해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이나 반사회 질서 행위나 불공정 행위로 무효가 됐다. 자, 이런 것들은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가 없다고요. 결국 이걸 하나하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의사표시가 문제가 돼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지. 그러면 여기다가 안 되는 것만 쓸 게 아니라 되는 것도 좀 써주는 게 좋아요. 이건 제가 이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비진의 표시하고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 이것들이 추인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무효취소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무효취소는 앞쪽에 있는 걸 갖다가 또 썼기 때문에 앞쪽이 정리가 돼야 이게 이해가 된다니까 자꾸.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무효는 뭐 그 정도 봅니다. 그 다음 취소인데 취소는 그냥 의미만 제가 어떤 식으로 구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지 그 정도만 잡고 들어갈게요. 자, 일단 취소를 하려면 일단 법률행위 자체가 취소 사유에 해당돼야 되겠죠.
해당되는 법률행위를 했어야 돼요. 요걸 법조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법률행위, 즉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재, 착, 사, 강이야. 재가 뭐예요? 제하는 여자. 착, 착오. 사, 사기. 강, 강박. 그래요. 이렇게 자꾸 얘기해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지. 자, 누군가가 제하는 여자 미성년자인데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거나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다거나 착오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거나 강박에 의해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법률행위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지. 효효하지 말고 유효지. 예. 아니 그러니까 원리를 잘 잡으면 말만 만들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건 유효로 확정됐나요? 무효가 될 여지가 있나요? 여지가 있는 거지. 그럼 앞에다 뭐 붙인다고? 유동적을 붙인다고. 그래서 이건 유동적 유효라고 그래요. 아, 이런 거 말 배우시는 거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어렵게 느껴요. 자, 계속 얘기하지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민법은 익숙치 않은 거예요. 익숙치 않은 거라고. 익숙해지면 쉬워져요. 그러면 항상 유동적인 것은 결론은 둘 중에 하나로 끝날 거라고요. 뭐가 되든지, 아예 무효가 되든지, 아예 앞에 이제 확정이 들어가야 되겠지. 확정적 무효가 되든지, 확정적 뭐가 되든지, 유효가 되든지. 그러면 어느 때 확정적 무효가 되고 어느 때 확정적 유효가 되느냐 이제 이 얘기인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취소의 파트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법률행위를 했으면, 자, 쉽게 해서 여러분이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은 일단은 뭐예요? 유효죠. 유효지만 여러분이 취소를 하면 뭐가 될까? 무효가 되겠지. 하지만 꼭 사기당했다고 취소를 꼭 해야 됩니까? 아니죠. 취소당해서 계약했지만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보니까 괜찮아. 그럼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럼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취소 배울 때는 취소할 때하고 취소하지 않을 때로 나눠서 공부를 하시면 돼. 그럼 취소하지 않을 때를 뭐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지. 취소하지 않을 때를 뭐라고 하냐면 똑같아요. 뭐 하는 거다, 뭐 한다고? 취소한다고 그래. 비정상적인 법률행위를 했잖아요. 나 사기당해서 계약했지만 나 그거 인정하겠다. 그럼 이것도 똑같이 이 사람은 요게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뭐하고? 알고, 그걸 다른 말로 사기당한 것을 알고서 추인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구조 원리가 똑같이 들어간다니까. 되셨어요? 네, 그래요. 그런 거 차곡차곡 들어오시면 정말 민법은 있는 거 가지고 또 낼 만한 것만 가지고 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읽질 못하고 괜히 딴 데 가고 하니까 이게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취소 파트에서는 뭐 할 때 하고 취소할 때 하고 뭐 할 때 추인할 때로 나눠서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누가 취소하느냐, 누구한테 하느냐, 뭐 취소하는 방법, 취소 효과 같은 걸 쭉 얘기하겠지. 그래서 취소권자가 누군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떻게 나누냐면 이 추인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말 그대로 추인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여기서는 임의추인이라고 그러는데, 의사표시에 의해서 추인하는 게 있고, 어떤 경우는 추인하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법적으로 그냥 추인으로 간주를 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것을 법적으로 해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법정추인이라고 그래. 그럼 이때는 그러면은 뭔 행동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지. 그 행동을 보니까 뭐 한 것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꼭 말해야 알아? 아니잖아. 행동으로 보이는 경우 있잖아. 남자가 여자한테 우리 사귀시다 그렇게 했어.
그러면 여자가 아 그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귀자고 그러니까 덥석 안고서 뽀뽀를 하네? 그럼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사귀자는 거예요? 아니자는 얘기야. 사귀자는 얘기지. 당연한 얘기지. 자, 제가 예를 그렇게 들었지만 여러분이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 당한 줄 뻔히 알면서 저한테 대금을 주더라니까 그럼 이 계약을 뭐 하겠다는 거야? 아, 인정하겠다는 거지.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법정 추인이라고 그래요. 아, 그런 행동을 했으면 국가에서 보니까 아, 인정하겠다는 얘기구나. 본인이 아무리 다 인정하겠다 이런 생각을 인정 안 하겠다는 생각을 있다 하더라도 그런 행동을 했으면 그냥 법적으로 추인한 것을 봐버리는 거예요. 올해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왔어요. 법정 추인에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 골라봐라. 이건 의사에 의해서 추인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설명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 구조를 잡았으면 이제 제목만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들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쓰면은 책을 취소하는 경우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취소권자, 상대방, 취소 방법, 효과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 그리고 나눠서 이제 뭐에 대해서 추인에 대해서 이제 쓰고 이렇게 해야 요거하고 요것이 나눠진다는 것을 알면서 이제 공부를 한다고요. 근데 보통의 책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막 씁니다. 어떻게 썼는지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취소를 보니까 취소할 사람은 무효는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취소는 뭐 가진 사람만, 취소권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취소권자가 누구냐 해서 쫙 법조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취소권자를 냈으니까 자, 취소하는 뭐 방법을 봐야지. 사실은 논리적으로 하게 되면 취소권자를 봤으면 누구부터 봐야 되는 게 논리적일까? 아, 상대방을 봐야지. 누구한테 해서 취소를 하느냐. 올해도 그게 시험 문제 지문에 나왔어요. 아무나한테 취소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취소권자, 그다음에 취소권의 상대방, 그다음에 취소하는 방법 이렇게 들어가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논리적이라보다도 약간의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쭉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사람이 약간 이제 스무스하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대로 이제 취소 방법에 누굴 써줬어요? 같이 취소의 상대방을 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취소했으면 취소 뭐가 나올까? 효과가 나오지. 그러면 유효인 것을 일방적으로 무효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나와요? 취소한 때부터 처음부터 그렇죠.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취소할 때를 얘기한 거예요. 그럼 취소할 때를 봤으니까 이제 취소하지 않을 때를 얘기하겠지. 자,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추인 그래요. 그럼 추인은 두 가지로 한다고 그랬어요. 의사표시에 의한 추인, 무슨 추인? 임의 추인과 추인의 의사가 있든 없든 일정한 행동을 하면은 그냥 법적으로 추인으로 간주해버리는 무슨 추인? 법정 추인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끝나고 맨 마지막으로 취소권은 평생 행사할 수 있다, 일정 기간 행사할 수 있다, 일정 기간 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취소권 행사하는 기간이 쭉 나와요. 3년, 10년 내 해라. 이런 게 체계라고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문제가 나오면 아 이건 여기에서 했던 얘기를 문제 내는 거 이렇게 하는 거지. 막 이걸 흩어져가지고 막 읽게 되면은 문제를 나오더라도 어떤 아,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 문제 풀다가 어디서 봤는데 그러면 그건 끝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는. 자 의미가 됐죠? 예, 그 정도에서 잡으시고 좀 쉬었다가 이제 조건과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법률행위 그거 이제 간단히 잡고 물권법으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